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그 벽에 창을 내는 일이려니. 우리 벽을 허물지는 말고 예쁜 창을 내도록 해요. 서로의 그리움이 통하다 보면 우리들 사랑도 싹트겠죠. 창으로 해서 벽은 더욱 신비해지고 벽으로 하여 창은 더욱 빛이 나네. 아름다운 창이 있어 당신의 벽도 존중합니다. 흔들림 없는 벽이 있기에 당신의 창문을 애타게 바라봅니다. 그대 그림자 아름거리는 예쁜 창 바라보는 이 밤, 기대실 수 있는 벽이 되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 세모사이. 박공수 시인의 시 창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일요일 코너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 세모사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그 벽에 창을 내는 일이려니. 그렇죠.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사랑은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실화에서부터 신화와 전설, 소설,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을 매주 한 편씩 들려드리는 시간 세모사이. 지난주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될 사랑, 영화 러브레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추억이 된 사랑이기에 그 여운이 더욱 길고 짙었던 이야기였죠. 많은 분들이 미니와 문자를 통해 안타깝지만 따뜻한 그 동화 같은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현실 속의 사랑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모사의 그 네 번째 이야기, 진솔함이 묻어나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그리고 FM4U 골든디스크의 DJ이시죠. 이루마 씨와 함께 들려드립니다. 2AM의 내게로 온다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모든 연인들이 사랑에 빠져있다. 마치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만 같아서 차가운 바람도 왠지 포근하게 느껴지는 걸. 오리엔트 특급 살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움직이는 손가락, 누명, 삐뚤어진 집 등 80여 편에 달하는 추리소설을 남긴 영국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 그녀의 작품은 영어권에서만 10억 부 이상이 팔렸고 10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죠. 그 번역판 역시 10억 부 이상 판매되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고요. 또 그녀의 희곡 쥐더스는 1955년 런던에서 초연된 이래 최장기간 공연 기록을 세우며 현재까지 공연 중인데요.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냉철한 이성과 직관으로 풀어내는 세기의 추리소설들을 남긴 그녀. 영국 왕실로부터 자귀까지 수여받은 추리소설의 여왕. 그 아가사 크리스티가 로맨스 소설을 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녀의 차가운 이성을 뜨겁게 녹여버린 사람.
오늘은 아가사 크리스티를 로맨스에 빠뜨린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926년) 겨울,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추리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500명의 경찰과 1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어 영국 전역을 샅샅이 뒤지지만 그녀의 행방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 1890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 그녀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가사 크리스티는 1890년 영국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정한 부모님, 그리고 10살 터울의 오빠와 11살 터울의 언니가 있던 아가사 크리스티. 그녀는 4살 때부터 혼자서 글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로부터 글쓰기를 배워 11살 때부터 잡지에 시와 단편소설들을 기고했죠.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다. 자서전을 통해 그녀가 말한 것처럼 집안의 막내로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가사 크리스티. 내성적이긴 해도 자신감 충만했던 그녀가 처음 실패를 경험한 것은 15살 무렵이었죠. 성악가를 꿈꾸며 프랑스로 건너가 인류 성악가들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그녀는 꿈을 접고 맙니다. 그녀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죠. 제 꿈은 오페라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넓은 공연장을 메우기에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답니다. 게다가 관중 앞에 서는 순간 내 모든 재능을 움츠러들게 하는 수줍음을 좀처럼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토록 수줍음 많은 소녀에게도 불같은 사랑이 찾아옵니다. 댄스 파티에서 만난 육군 장교 아치볼드 크리스티. 그를 만났을 때 22살의 아가사에게는 이미 집안에서 정한 약혼자가 있었고 아치볼드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죠. 여의치 않은 경제 사정과 어머니의 반대, 제1차 세계대전까지 그들 앞에 놓인 난관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이 젊은 남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아치볼드를 따라 아가사는 육군병원의 간호사가 되죠. 약 900만 명이 전사한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사랑에 빠진 그 연인 아가사와 아치볼드 두 사람은 단꿈에 젖어 미래를 약속합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죠. 부부는 귀여운 딸 로잘린을 낳았고 아가사는 추리소설 작가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죠.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그러나 이런 결말은 동화 속에나 허락된 걸까요? 그녀에게도 불행이 찾아오고 맙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한꺼번에요. 그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전쟁 속으로 함께 뛰어들게 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아치볼드는 아가사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혼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치볼드가 새로 사랑한 여자는 그의 사업 파트너 낸시 닐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랑에 눈멀어 잔인하게도 아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낸시에게 공개적으로 키스를 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가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1926년 12월)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겨울바람이 날카로운 냉기를 품고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바로 그날, 아치볼드는 또다시 아가사를 남겨두고 낸시를 만나러 나갑니다. 아가사는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드라이브를 하겠다며 차를 몰고 나가죠.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날 어느 호숫가에서 아가사의 차가 발견됩니다. 차 안에는 그녀의 소지품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자살? 혹은 사고?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500여 명의 경찰과 1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녀를 찾아 영국 전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녀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으로 손꼽히는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의 출간 직후였던 그때, 그녀의 실종은 온 영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책을 팔기 위한 자작극이란 독설부터 남편 아치볼드가 살해했다는 추측까지 나돌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그녀는 과연 무사한 걸까요? 결혼 12주년을 일주일 앞둔 1926년 12월 18일, 요크셔 해로게이트의 한 호텔에서 그녀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테레사 닐이라는 가명으로 호텔에 묵고 있었죠. 단란했던 가정과 남편 아치볼드의 사랑을 앗아간 여자 낸시 닐. 아가사는 그녀와 같은 성으로 가명을 짓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어떤 망상에 시달리고 있던 걸까요? 부서져버린 가정과 변해버린 남편, 행복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던 순간, 어쩌면 그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억들을 모두 놓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가사는 신경쇠약과 단기 기억상실증 판정을 받죠. 세월이 흐른 후 그때의 사건에 대해 아가사는 이렇게 말했죠.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기도 하죠. 나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기억을 놓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소설처럼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MBC 라디오 기쁠 때면 내게 행복을 주는, 슬플 때면 나의 눈물 닦아준 Radio 당신 곁에 MBC 라디오는 미니와 푹 튜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스마트 기기와 PC에서 청취가 가능하며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95.9 MBC
MBC 라디오 너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그 별을 다시 보고파 함께 들었던 그 노래가 나의 귓가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만나는 시간. 별이 빛나는 밤의 일요일 3, 4부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 세모 사이. 오늘은 추리소설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냉철한 직관과 독창적인 플롯이 돋보이는 추리소설의 대가 아가사 크리스티. 그녀는 그녀 작품 속 인물 괴짜 명탐정 푸아르의 입을 통해 항상 이렇게 말했죠.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네. 그녀 역시 한 남자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한 여자였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 남편 아치볼드의 변심에 깊은 절망에 빠지고만 아가사 크리스티. 그녀는 결국 그와 이혼을 하고 산산조각 나버린 삶을 다시 추스르려고 했었죠. 그녀는 생각합니다. 삶은 계속되지만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과연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은 없는 걸까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사랑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이혼의 상처로 깊은 상실과 우울감에 빠진 아가사 크리스티. 그녀에게 있어서 슬픔을 잇는 유일한 방법은 글을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에 파묻혀 1년에 평균 2권의 책을 발표하죠.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며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아가사를 위해 그녀의 고고학자 친구들은 페르시아 여행에 그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의 소설 배경이 되기도 한 오리엔트 특급 열차 안에서 젊은 고고학자 맥스 말로안을 만나죠.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그를 처음 본 순간 아가사는 다시 한번 사랑을 직감합니다. 한눈에 사랑을 느낀 건 맥스 말로안 역시 마찬가지였죠. 눈빛이 마주친 순간 그들의 심장은 서로를 향해 뜨겁게 뛰었고 그 두근거림은 기차의 덜컹거림 때문도 이국의 뜨거운 열기 때문도 아니었죠. 유럽을 가로지르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 그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이끌리고 있었지만 지독한 사랑의 실패를 경험했던 아가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었죠. 더욱이 이 맥스는 그녀보다 14살이나 어린 젊은 미혼 청년이었고 자신은 40살에 부양해야 할 딸을 둔 이혼녀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다시 찾아온 사랑을 앞에 두고도 그녀는 차마 용기를 낼 수가 없었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추스르며 아가사는 딸 로잘린을 핑계로 황급히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아난다고 이미 시작된 사랑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녀를 쫓아온 맥스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아가사에게 맥스는 말합니다.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랑을 가볍게 생각했나요? 귀여운 소녀였던 어린 시절, 아가사의 모자에 누군가가 살아있는 나비를 꽂아주었다고 합니다. 예쁜 장식쯤으로 꽂아준 그 나비의 날갯짓에서 고스란히 고통을 느꼈다는 그녀. 그토록 여린 감수성의 그녀에게 사랑은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상처였겠죠.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다시 상처받을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해 가을, 아가사와 맥스는 작은 도시 에든버러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가사가 추리소설을 쓰는 일과 맥스가 유적을 발굴하는 일은 너무나도 잘 어울렸죠. 매년 여름 아가사는 고고학자인 맥스의 발굴 여행에 동행하고 그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나일강 살인사건, 메소포타미아 살인사건 등 유적 발굴 현장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탄생시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이국의 여름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런던의 겨울을 오가는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어쩌면 냉철한 이성의 아가사와 뜨거운 열정의 말로완을 그대로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스테리한 사건을 풀어나가는 추리소설이지만 그 속에 묘사된 사랑은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녀의 소설들. 서로를 닮아가면서 그녀의 작품 세계는 또 더욱이 풍성해지죠. 그렇게 위험할 거라던 아가사의 걱정과는 달리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녀가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친 1976년까지 47년간 평온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78년 아가사의 뒤를 따라 맥스 말로안도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냉철함 속에 열정을 간직한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 역시 그런 그녀답게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 완전할 수 있었다. 사랑할 수 있나요? 그대에게 부족한 나인데 내게 별이 빛나는 밤의 일요일 코너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 세모사이.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절망 속에 찾아온 사랑, 추리소설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의 사랑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세모사이 첫 시간 열면서 전해드렸던 사랑이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괴테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세상의 책 중에서 가장 이상한 책은 사랑에 관한 책이다. 가만히 그것을 읽어보면 즐거운 내용은 얼마 없고 온통 슬픔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에는 상처와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맥스가 아가사에게 했던 말처럼 아무것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가치를 얻을 수도 없었겠죠. 아무도 슬프지 않도록 이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행복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있나니. 어두운 절망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지금은 찬란하게 빛날 사랑의 순간을 위한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아픔을 딛고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새로운 사랑의 두려움 대신 용기를 낸다면 분명히 조금 더 많이 행복한 사랑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상처만 남기고 끝나버린 사랑에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들으신 곡은요. 라디오헤드의 High and Dry 그리고 주영훈,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였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러 진솔한 목소리의 주인공 이루마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계속 대본만 보다가 네. 얼굴을 뭐 정신없이 보고 네, 있었어요. 코너 시작하고 얼굴을 처음 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루마 씨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열심히 곡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오전 11시에 네. MBC FM4U에서 골든 디스크 진행하시잖아요. 네. 저하고 딱 정반대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어떠신가요? 솔직히 저한테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긴 해요. 이르죠. 사실 그 시간에 네. 일어나 있으면 음악성 떨어진다고들 다들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새 거의 새벽에 거의 작업을 못하고 보통 좀 밤늦게 하는 편인데, 예, 그래서 좀 일찍 집에 들어갑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죠. 아침에 참 하루가 기실 것 같아요. 네. 영국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사랑 이야기 함께 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뭐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포아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영국에서 한창 방영했던 드라마였는데 코스염이 아주 이쁘게 난 벨기에 출신의 이 남자로 나오죠. 네, 추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남자인데 그 드라마를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을 쓴 분이 또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좀 즐겨 봤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참 스펙타클하네요. 이 그러니까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사랑. 네, 전 이 이야기를 처음 알았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저도 아주 흥미롭게 네. 뒤가 궁금해서 이렇게 열심히. 아픈 사랑을 했었구나. 그러니까요. 네. 이 참 강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렇죠. 어떠셨어요, 이루마 씨는? 네. 지난 이야기는 그냥 덮어줄까요? 네,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뭐 네. 누구나 다 아픈 사랑을 했었던 기억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도 뭐 괴테도 얘기했었고 뭐 누구도 얘기했었지만 진짜 가끔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내가 왜 그런 사랑을 했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지금에는 그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진정한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가지게 되었구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죠. 네. 이 아가사 크리스티는 그 맥스 말로완을 만난 후에 네. 로맨스 소설을 또 쓰기도 했었대요. 근데 잘 안 알려져 있나요?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워낙에 추리 소설이 그러니까. 유명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루마 씨도 어떠세요? 이렇게 아내분을 만나시기 전과 후로 음악 세계가 좀 갈리나요? 사실 제가 요새 노래를 좀 쓰고 있는데 네. 예전 같으면 이제 막 아픈 사랑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연주곡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희망적인 거를 쓰려고 네. 아무래도 이제 또 딸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들려줘야 할 어떤 대상들이 네.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30대 이제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뭔가 꿈을 이렇게 안겨드릴 수 있는 약간 희망적인 그런 내용의 노래를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네. 근데 또 그렇죠. 지금 이루마 씨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좀 이렇게 사랑에 대한 노래를 쓰고 싶으면 예,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솔로인 사람들에게 좀 이성 좀 영감을. 만나라. 예, 좀 네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부추기죠. 어, 네, 좀 그 그래서 좀 얘기 좀 이야기를. 들려달라. 네. 네. 아이디어 좀 달라 하죠. 네. 오늘 세모사이를 이렇게 읽으면서 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루마 씨의 곡들이 많이 삐지로 쓰였는데 네. 삐지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표정이 짜릿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다 옛날 때 아주 오래전이라서 네. 이게 다 뭐 2001년도, 2002년도 다 이때 썼던 곡들을 네. 오늘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아주셔가지고 뭐였는지 쑥스럽네요. 기억나세요? 뭐 여러 개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키스 더 레인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키스 더 레인. 네,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굉장히 유명한 곡들 오늘 많이 네, 들었는데. 뭐 27 May도 네. 있었고 뭐 여러 곡이 있었네요. 네. 아무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를 전하기에 네. 아주 탁월한 BGM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호주 해외 투어 공연을 다녀오셨고 네. 일정이 아직도 남아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아시아 쪽 이제 공연 준비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계속 그냥 곡만 쓰고 그래서 이제 요새 가요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약간 비중을 한 가요의 70% 연주 음악에 한 30% 두고 있어요. 근데 또 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연주 앨범으로 갈 텐데 아마 좀 파격적인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기대가 되네요. 네, 그냥 아방가르드적인. 오 그래요. 네, 피아노 좀 때려 부시고 예, 어, 그런 정말요? 식으로 가려고. 네, 진짜 기대가 기대해 됩니다. 주셨으면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그때 다시 별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초대해 주세요. 네. 아, 참. 오늘 함께 하신 세모사이 실화에서부터 신화, 전설, 소설, 영화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을 매주 한 편씩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영화나 소설이나 알고 계신 러브 스토리 중에 좀 세모사이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재가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요? 네. 다 그럼 말해주세요. 한 주씩 다 쓰게. 그럴까요? 혹시 이소룡전이라는 영화, 이소룡전. 이소룡전이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이소룡의 약간 젊었을 때 시절에 그러니까 영화 딱 데뷔할 무렵까지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을 담은 네. 그런 영화였는데 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렇군요. 특히 도입부가 되게 멋지거든요. 근데 사랑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네. 아주 극히 일부의 파트는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아, 네, 그래요? 거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고 예, 이소룡의 그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일요일 밤을 수놓는 별이 빛나는 밤의 세모사이 오늘 함께해 주신 이로마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